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정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꽤나 충격적인 거를 공부했는데요. 빛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파동이라는 사실을 공부했다가 지난 시간에 광전효과를 통해서 빛은 아니야, 입자야, 빛 알갱이였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파동과 입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애들이거든요. 성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라면 이게 여자, 이게 여자라면 이게 남자인데 얘네들을 뭐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근데 빛은 어떻게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다. 그래서 빛의 이중인격, 그래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 물리, 자연의 대칭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물리학 원에서 그 털물리학 원 여기서 자연의 대칭성 검색해서 봤나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빛이라는 게 놀랍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이기도 해. 그렇죠? 그럼 뭐 어떤 거꾸로 생각을 한 거냐면, 반대 생각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찰떡같이 믿었던 빛이 둘 다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파동으로 믿고 있었던 빛이 입자이기도 하다면 입자로 철떡같이 믿었던 물질들 역시 어떻게? 혹시 파동이 아닐까? 물질도 이중인격을 갖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생각을 이어간 게 바로 물질파입니다. 물질 역시 입자로 생각했던 물질 역시 파동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어떻게 여러분들 입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도 파동이기도 하다 이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조금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파동에 대한 대표적인 물리량을 한번 뽑아볼게요. 파동의 근원은 진동수죠. 근데 얘는 근본적인 파동의 물리량을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입자도 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뽑아내면 되죠? 그렇죠. 파장입니다. 파동을 대표할 수 있는 물리량 하나 뽑아내라 그러면 파장이 되겠고요. 반대로 입자에 대한 물리량을 하나 뽑아내라 그러면 역시 뭐죠? 그렇죠. 어떤 그 원자들이 모여서 단위 알갱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입자는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파동은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치? 그래서 입자도 얘도 생명을 불어 넣어주자고. 입자가 질량 있는 애가 움직인다. 속력을 곱해줍시다. 됐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한 게 뭐냐면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파동과 입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파동과 이 입자에 대한 성질을 운동량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서로 반비례한다. 반대적인 성격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퀄로 만들어 항상 이퀄로 만들어주자 이거지. 그럼 이퀄로 만들어줄 때 이 파동성과 입자성에 뭐 매개를 하는, 요거를 이제 매개하는 게 바로 플랑크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가 된 겁니다. 입자와 파동과 입자는 서로 뭐 상반돼요. 걔네들을 매개하는 게 플랑크 상수다. 운동량은 이제 mv를 쓸 수 있으니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해서 좀 깜찍한 생각을 한 거죠. 깜찍한 생각을. 놀랍다. 빛이라는 게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였구나. 그렇다면 물질은 입자로 알고 있었는데 걔도 파동이 아닐까 해가지고 물질의 파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쉽게 말하면 입자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결국엔 파동이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 질량 같은 건 그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아서 일반적인 입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파동성을 잘 확인할 수 없었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파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이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매개하는 애가 플랑크 상수다. 서로 반대되는 거를 매개하는 애가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좀 러프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유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하세요. 우리가 상대적인 그 에너지를 보게 되면 잘 알겠지만 이는 mc 스퀘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운동량은 우리가 mv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빛의 속도, 그렇죠? 빛의 속도로 맞춰주면 이렇게 P는 운동량은 mc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m제곱 c제곱, c의 4승이 되죠. c의 4승이 되니까 c제곱에 다시 c제곱을 곱할 수 있죠. 요거 제곱하면 뭐냐면 운동량의 제곱은
m제곱, c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운동량의 제곱을 쓸 수 있죠. p제곱 그 다음에 c제곱을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2라는 것은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되냐면 pc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입자와 파동을 버무릴 겁니다. 선생님이. 에너지는 입자의 성질. 그래서 이 에너지는 우리 봤던 광전효과에서 봤던 오로지 이 에너지는 어떻게 진동소에만 필요한다. 하 F로 나타낼 거고요. 여기 있는 C라는 빛의 속도라는 것은 파동성. 빛의 속도는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뛰어가느냐. 그럼 이걸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운동량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 빛의 속도 대신에 람다 진동수. 그럼 얘네들은 상쇄가 되니까 보세요. 플랑크 상수가 플랑크 상수 하라는 애가 결과적으로 입자의 성질과 파장의 성질을 매개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입자성과 반대가 되면서 플랑크 상수가 매개한다. 이게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물질파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광전효과의 의의는 뭐였냐면 그 전자기파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래서 빛은 이중인격자였고요. 그렇다면 드브로이가 한 거는 뭐냐면 혹시 입자라고 믿었던 애도 파동이 아닌가. 그래서 질량 m인 입자의 파동성, 입자의 파장을 구한 게 바로 드브로이 파장이 요겁니다. 됐죠?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이제 확답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을 거쳐서 이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실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비슨 거머 혹은 데이비스 저머라고 하는데 이 실험 하나, 그 다음에 탐슨의 전자회절 실험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거예요. 데이비슨 거머가 실험을 하는데 뭐가 주 실험하냐면 여기서는 전자예요. 근데 전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라는 전기를 띤 원자를 돌고 있는 이 원자핵을 돌고 있는 이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였단 말이에요. 이 입자를 전자총으로 놔가지고 바바바바박 쏜 겁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 여기 보면 전자를 쏘고 나서 전자 검출기로 디텍팅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영의 간섭 실험을 보게 되면 이중 슬릿이나 뭐 단일 슬릿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쏘게 되면 여기서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회절도 되고 그렇죠? 간섭을 해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은 데는 보강 간섭 이게 이제 위상이 같은 파동이 갔을 때 어두운 거는 상쇄 간섭이었죠. 오케이? 이거요. 근데 전자를 쐈기 때문에 이 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 선생님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얘는 입자기 때문에 여기만 진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전자 디텍팅을 했더니 봐봐요. 전자가 이게 회절된 전자수가 보게 되면 여기가 많죠. 여긴 적죠. 또 적죠. 여기 가면 또 많아지죠. 이게 뭐냐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회절 무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즉 많은 대부분은 바로 뭐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요. 적은 부분은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 즉 전자는 입자지만 얘를 파동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반파장의 정수배 해가지고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그걸로 계산하면 요 위치는 보강 간섭이 되어야 해. 요 위치는 상쇄 간섭이 되어야 돼. 이걸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이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 50도 부분에는 보강 간섭이 되어야 되는데 전자가 많이 발견됐죠. 보강 간섭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상쇄 간섭이 돼야 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요 각도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적게 발견됐어. 이거는 상쇄 간섭이야. 이렇게 해서 전자는 분명히 입자를 쐈지만 이게 간섭 효과가 나타났다. 그럼 무슨 얘기야? 입자라고 생각한 전자조차도 파동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50도 부분은 보강 간섭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입자로만 성질되면 이 부분만 많고 나머지는 다 없어야 되지. 이 부분만 많고 다 없어야 돼. 직진만 한다면. 그런데 보강 상쇄 이런 간섭 무늬가 나왔다는 게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탐슨의 전자회절 실험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아. 회절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는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얘가 회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회절 무늬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X선이라는 거는 전자기파거든요. 파동이에요. 전자는 입자예요.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회절 무늬가 나왔죠. 그럼 얘가 파동이면 얘도 뭐야? 파동이란 얘기야. 전자도
파동이었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마저도 파동이었음이 증명된 게 바로 탐슨의 전자 회절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적인 요건을 한번 볼게요. 전자 속력을 크게 해주면 회절무늬 간격이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력이 커진다는 것은 운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입자성이 커져요. 그러면 파동적인 성질이 적어지기 때문에 회절 같은 경우는 오로지 파동의 성질이었죠. 파동의 성질이 준다는 얘기야. 아이, 여러분 이거 봐봐. 예전에 이거 했는데, 자, 선생님 여기다 빨간색으로 좀 더 다시 그릴게요. 검은색으로 그릴까요? 좀 지저분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 영의 간섭 실험이라고 생각해봐. 파동을 쐈을 때 이게 LED 스크린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델타 X 구하는 거 기억나죠? 이게 많을수록 이게 길어질수록 회절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이 회절되는 X를 구하는 거는 회절이 잘 될 조건이니까 틈이 좁을수록, 그죠? 틈이 좁을수록,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 그리고 이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L이었다. 이게 멀리 떨어질수록 이 지금 회절 이 거리, 간격은 넓어진다. 이거 설명했었잖아. 요 간격. 요 간격이 넓어지면 당연히 이 길이도 늘어나겠지. 됐죠? 요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전자의 속력이 커지게 된다. 운동량이 커지니까 운동량이, 자, 이거 다시 아까 이거 맞나요? 다시 싹 지우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전자의 속력을 늘렸어. 이 실험에서, 이런 실험에서, 전자를 쏴주는 실험에서 전자의 속력을 늘리니까 입자성이 커지니까 파동성은 줄었죠. 파장이 줄었어요. 그럼 간격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회절무늬 간격들이 속도를 높여줬더니 파장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속도를 높여줬더니 회절무늬 간격이 줄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파장이 줄었다는 얘기지. 틈이나 이런 건 변화 안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전자의 속력을 높여줬더니 파동성의 성질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아, 이거 선생님 여기다 설명하려고 이거 붙여놨는데 저기서 설명했네. 어쨌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둘 다 뭐 얘네들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탐스는, 이게 참 대단한 집안인데,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원자라는 거, 돌턴의 원자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가 그 다음에 전자 발견됐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이제 발견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자 발견한 탐슨이, 이게 탐슨의 전자 모형이 그 푸딩 모형이라고 해서 원래 이게 원이 있으면 전자들이 푸딩처럼 박혀 있다. 이거 발견한 사람이 탐슨이거든요. 그쵸? 그 아들 탐슨입니다. 그래서 둘 다 노벨상을 탔는데, 정말 이 집안이 무서운 집안인 게, 아버지는 전자에 뭐를 입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입자성을 증명해가지고 전자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고, 아들 탐스는 아니다. 입자가 아니고 전자는 파동이다라는 거. 파동성을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해? 둘 다 훌륭한데 나는 아들 탐슨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이 기라성 같은 아버지를 넘어섰잖아. 아버지가 입자에 대해서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으면 이게 정설로 생각했을 텐데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이 생각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거 이겨내고 아니야, 전자는 파동이야 라고 얘기해서 된 겁니다. 이쪽 집안 부자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전자 한 놈만 두들겨 팬다 이거죠. 완전 전자를 다 박살내놓은 그런 집안이죠.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는 이걸 이용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선생님이 좀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괜히 식이 많이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특히 이 부분은 이 현대물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검색 포인트 줬죠. 물질의 이중성, 현대물리, 흑체복사, 컴퓨터 산란 이렇게 넣어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강의를 들어보면 현대물리의 흐름성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부터 출발을 할게요.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턴은 아무것도 없는 가장 기본 입자. 그러다가 탐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전체적인 플러스 안에 마이너스가 푸딩처럼 박혀있다. 그리고 나서 원자핵이 발견돼서, 이 발견되는 순서는 이해가 가죠. 바깥쪽부터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원자핵이 러더퍼드 발견되고 전자들이 여기서 돌고 있다 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 모형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들이 특정 궤도만 돌고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즉 전자가 돌 수 있는 아무 데서나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를 선사한 게 바로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 때는 첫 번째 가설은 양자 조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 조건은 뭐냐면
특정 궤도만 돈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 궤도를 도는 공식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거 유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호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생 노가다를 했어요. 완전 수학적인 테크닉으로 무조건 껴 맞추려고 아주 생 노가다를 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주 개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어. 좀 이따 선생님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을 보게 되면 진동수 조건이라서 특정 궤도를 이동할 때 그때 이 궤도에 어떻게 이동하는 거는 이 진동수의 그렇죠. 프랑크 상수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안 보인다. 흰색.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이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이할 때는 뭐 하 F만큼의 요 진동수 차이만큼, 요 궤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여기서 일로 이렇게 이렇게 또 높은 궤도, 더 높은 전이,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 들어갈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거 알죠? 우리가 많이 써먹었던 거. 그거를 이제 얘기했던 게 보호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얘기가 아니고 요거예요. 이 보호에 대한 이 개생 노가다, 엄청난 노가다를 이 지금 드브로이의 물질파로 설명하면 단번에 이게 그냥 해석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할 때만 하는데도 선생님 좀 약간 흥분을 해요. 너무 즐거워서.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드브로이파로 증명할 건데요. 전자가 궤동운동하는 특정의 원 둘레가 있죠. 얘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근데 이거를요. 전자가 전자파동 파장의 정수보가 되어 정상파를 이룰 때 말 되게 어렵죠.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거예요. 즉 입자가 이런 특정 궤동이 아니라 궤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흰색. 그냥 파동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파동. 그러면 지금 전자 파동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부분 있죠. 그렇죠? 정상파가 되는, 쉽게 말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상쇄 간섭이라서 파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보강 간섭이기 때문에 파동이 존재하고 여기랑 여기 사이는 상쇄 간섭이 되기 때문에 파동 존재 안 하고 다음 세 번째 궤도 여기는 보강 간섭이 된다. 보강 간섭이 돼서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야. 즉 전자 자체를 입자로 보지 말고 파동으로 보면 어떨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특정 궤도라는 것은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정상파가 되는 조건, 즉 보강 간섭이 되는 곳만 얘가 전자 파동이 존재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전자 파동이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봐봐요. 지금 요게 첫 번째 궤도예요. 그냥 이걸 전자를 이 궤도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돌 게 아니고 그냥 파동으로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정상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그때만 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파동 자체가 소멸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 첫 번째 궤도의 길이를 R로 하면 잘 보세요. 요거 나타낸 건데 2파이 R이라는 게 전체적인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보강 간섭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보면 반파장의 무슨 배? 짝수배. 우리가 했잖아. 해절문이 간섭할 때. 그래가지고 2, 4, 6으로 가게 되면 보강 간섭이었잖아. 이게 홀수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상쇄 간섭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이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두 번째 궤도도 2파이 R이 이제 이게 늘어나겠죠.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요 파장, 이게 n이 이제 4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짝수배. 거의 짝수배가 돼야지만 된다는 건데 여기 보면 선생님 이거 홀수배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잖아. 선생님 이건 짝수배인데 뭐냐면 여기서 또 이걸 바꾸는데 우리는 반파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영의 그 회절 간섭할 때는 짝수배를 했지만 짝수배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하자고. 정수배로 바꾸자고. 즉 2, 4, 6을 넣는 걸 1, 2, 3으로 넣게 되면 이걸 뭐냐면 아예 이걸 없애주면 되지. 그냥 반파장씩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파장이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지. 예전에 요거 한 칸이 하나가 밀리냐 적게 밀리냐 이랬는데 그냥 하나 자체가 다 이동하면 그러면 보강 간섭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세요. 2파이 R이라는 것이 어떻게 파장되면 되는 거야. 그때 N은 정수가 되면 되지. 이게 이 얘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이 파장을 우리가 물질파를 쓰게 되면 아까 물질파의 파장은 입자성의 반대였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P에 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MV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그림이 이래. 요겁니다. 요거. 우선은. 그래서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궤도는, 그쵸? 요 반지름, 요 원 둘레는 바로 뭐냐면, 요 지금 요 요 둘레는 쉽게 말하면 보강 간섭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정수배여서 보강 간섭이 될 때는 존재하지만 4.5처럼 정수배가 아닌 경우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때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궤도는 보강 간섭. 그 다음 궤도는 또 보강 간섭인데 여기는 궤도가 없지. 그 다음 요거는 없어. 없는 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자 자체를 파동으로 봐라.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보호 원자 모형의 첫 번째 것을 양자 조건을 증명한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양자 조건을 하기 위해서 보호가 그냥 수학적으로 쌩 노가다를 했다 그랬죠. 굉장히 막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고, 그럼 얘가 존재하려면 보강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요 지금 전자가 존재할 조건이 2πr이라는 게 요 전자 파동의 정수배만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요걸 선생님 다시 한번 나타내보게 되면 요 지금 물질파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분의 mv분의 어떻게 요 녀석이 하가 되죠.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2πr 요건데 이거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2πr에다가 mv 곱한 것이 n하가 됩니다. 2πr에다 mv 곱한 게 n하. 어이없죠. 내가 봤을 때 보호가 이 드브로이를 보고 나서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 와, 내가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생해서 만들어서 억지로 맞춰서 해놓은 거를 이건 뭐 한 20초도 안 돼서 이게 유도를 해버리니까. 그쵸?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됐어요. 되겠죠? 선생님 이거를 유도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자가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단번에 보호에, 지금 이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은 보호 원자는 바로 수소 원자거든요. 이 수소 원자에서 딱 맞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놀랍죠? 이런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어드밴스한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면 보호 원자, 이 보호 원자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수소 원자예요. 그거 넘어가면 또 안 맞아요. 이 지금 보호 원자의 전자 속도 및 궤도 반지름을 유도할 겁니다. 이거거든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있어 보이죠? 간단하게 선생님이 해결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서서 물질파를 유도할 때 입자성과 파동성을 막 버무렸었잖아요. 여기서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버무리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렇지. 전자는 실제로 입자이면서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섞으면 돼요. 그 섞는 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됐겠죠? 첫 번째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자는 파동이다. 전자는 파동이다로 우선은 파동성부터 유도를 해볼게요. 파동성 유도는 끝났어요. 어떻게 되냐면 2πr 요 궤도 반지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궤도의 쉽게 말하면은 요 속력, 돌고 있는 전자의 속력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라 하면 이제 입자성에 대한 속력이죠. 그 다음에 요 궤도 반지름에 대한 걸 얘기할 겁니다. 요 궤도 반지름, 여기 이제 돌니까 요거 궤도 반지름 R, 요 두 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돌고 있는 요 둘레의 길이, 회전하고 있는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2πr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되냐? 그렇죠? 전자 파동의 정수배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물질파로 나타내면, 자, 이 녀석은 입자성과 반대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여기다가 하 쓰고 n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다시 mv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운동량이니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v 그 다음에 n하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항상 하던 거, 물리에서 항상 하던 것처럼 요거를 속력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게 되면, 속력이라는 걸 나타내게 해주면 여기다 m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n하라는 게 나타나니까 글씨가 좀 지우고 이쁘게 쓸게요. 요게 n한데 v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쵸? 요걸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v라는 것은 2파이 m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n 하고요. r이 들어간데 r이 밑으로 깔리죠. 이렇게 해서 r을 따로 뺄게요. 되겠습니까? mv 곱해준 다음에 m 2파이 r m을 밑으로 깔아주면 n에다 2파이 m r 밑으로 깔리잖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이란 표현을 쓸게요.
R로 표현을 쓰게 되면 마찬가지 다 곱한 상태에서 R 빼고 나머지 밑으로 깔아주면 되죠. 그래서 2파이 m에다가 n 하라는 거 똑같고 거기에 VR로, 그러니까 V분의 R이라는 게 밑에 깔린다.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요 녀석과 요 녀석 V일 때는 R이 밑에 깔리고 똑같은 값에서, 그쵸? 똑같은 값에서 R일 때는 V가 밑에 깔리는 요 과정을 우리가 유도해내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됐죠? 요걸로 해서 파동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거고, 이제는 전자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전자는 입자다. 입자다를 통해서 이 입자적인 개념으로 이제 요걸 유도할 건데, 쓸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요 그림 없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써야 돼. 뭐 어때? 연습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유도할 건데, 기본적으로 전자의 속도, 돌아가는 속도, 여기, 그 다음에 요거 궤도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전자는 파동이다. 자, 다 쓰자. 전자는 파동이다. 그럼 이 전자파동이 보강 간섭이 될 조건은 2파이 R이라는 이 궤도 둘레가 어떻게 전자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게 MV, N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게요. V를 쓰게 되면 이 속력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거, 자, 아까 했던 대로 2파이 M에다가, 그렇죠? N하 뽑아내고, 자, N하 뽑아내고 반대로 R이라는 게 밑으로 깔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걸 표현하면 똑같이 계산하면 여기서 R 남기고 나머지 밑으로 넘기면 되니까 2파이 M에 N하라는 거 거기다가 V분의 1이 뽑아져 나오죠. 됐죠? 이렇게 해서 파동성에 대한 거는 모두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버무릴 내용은 그래도 전자는 입자기도 하다. 전자는 입자다. 입자다. 이 내용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요 입자에서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요. 여기서 얘가 원운동을 하게 되는 이 원인은 뭐냐면 구심력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구심력이 여기서는 이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이 원운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이 구심력이 바로 무슨 힘이 지금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구심력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전기력이죠. 그래서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오늘 또 습해가지고요. 손이 쩍쩍 붙어서 여기가 전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이 구심력이라는 건 뭐예요? MA로 쓸 수 있는 거고 힘이니까. 전기력은 뭐를 쓸 수 있냐면 쿨롱의 법칙. Q1, Q2라고 해봐. 그러면 K에다 Q1, Q2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R로 하면 R제곱. 이 녀석이거든. 됐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요거를 수소 원자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1이죠. 플러스 Q고 얘 마이너스 Q인데 기본 이게 전자의 전하량을 이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라고 한다면 얘도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죠. 2예요. 똑같이. 그럼 Q1, Q2 대신에 뭘로 쓸 수 있냐면 어떻게 R 제곱분의 어떻게 K 곱하기 2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2 제곱. 됐죠? 그러니까 구심력을 나타내는데 이건 이제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진짜 지겨워 미치겠는데. 이거 선생님이 이거 부채꼴 나타내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 선과 각을 매개해 주는 게 공통 요소인 R이었고요. 반지름. 요 부채꼴에서 요거 여기가 S, 여기가 세타, 요 녀석이 R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같이 공통으로 매개하는 게 R이었죠. 얘네들을 한 번씩 시간으로 나눠주면 선속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각속도가 나옵니다. 그걸 매개해 주는 게 R이었고,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는 두 개, 선속도에도 영향이 있고 각속도에도 영향이 있다. 이게 포인트였잖아요. 됐죠? 그럼 MA 대신에 A 대신에 이걸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V 오메가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를 보기 싫으니까 하나로 나타내주자. 선속력 표현으로 나타내주면 R을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오메가를 없애줘야 됩니다. 오메가. 그럼 오메가를 없애주려면 R분의 V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M R분의 V 제곱. 왜 글씨 이렇게 자꾸 누워? M R분의 미안합니다 여러분. R분의 V 제곱 요게 나오고요. 선속도를 없애주면 이거 그냥 V라는 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M R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선속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채택하면 돼요. 자, 그럼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과 그쵸, 요 구심력과 전기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녀석입니다. 되겠죠? 바로 요 녀석.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여기서 두 가지를 구한다 그랬죠. 우선은 요걸 이용하는데 여기다 쓰자. 다시 m r v 제곱은 k 2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것처럼 v를 한번 구해 볼게요. 똑같이 v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v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r을 우선은 미리 없애죠. 하나 없애고 여기 하나 없애면 되니까. 그러면은 v 제곱으로 나타내면 v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 있죠. m이 밑으로 깔리죠. 맞죠? 그래서 mr이라는 게 밑으로 깔리고 여기에 k 2제곱이 나옵니다. 여기서 r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요거를 다시 파동성과 버무릴 거예요. 아까 우리가 파동성으로 나타냈던 r이라는 거 이걸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m k 2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r이 밑으로 되니까 이거 뒤집어 주면 되죠. 그러면 n 하에다가 위에 2파이 mv가 되죠. 그럼 여기서 자 v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v 하나 없어져서 v에 대한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m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n 하라는 n 하분의 그러니까 v라는 것은 n 하분의 그 다음에 2파이 앞으로 빼줄게요. 2파이 그리고 k2의 제곱 이것들 사라졌으니까 2파이에다 k2 제곱 됐죠. 그래서 v라는 것은 n 하분의 2파이 k의 제곱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입자성으로 유도한 다음에 파동성을 여기다가 자 어디 갔어? 파동성을 우리가 버무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반지름 한번 구해볼게요. 반지름. 그럼 여기서 똑같은데 r이 하나 밑에 이게 남아. 잠깐만요. 이게 좀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r을 구할 건데 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 r 곱해주고 나머지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래서 mv 제곱이 밑으로 깔리고 k 2제곱은 그대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 v제곱을 다시 파동성과 범위면 v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v제곱이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뭐가 원래 있는 거, 이거 남아있는 요 녀석 m분의 k2제곱에서 v제곱을 요걸 제곱해서 밑으로 넣어주면 되니까 뒤집어주면 되죠. 그래서 n제곱 하제곱분의 그 다음에 2파이 제곱이니까 4파이의 제곱 그리고 m제곱 r제곱이 됩니다. 그럼 m이라는 건 마찬가지. 자, 이것도 색깔을 바꿔볼게요. m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겠고 m 하나가 사라지죠. 그리고 r도 여기 없어지고 얘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r에 대해서 구하니까 이 r을 주인공하고 나머지는 뒤집어져서 1로 넘겨주면 되죠. 이게 이제 1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r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 뒤집어 주니까 자 4파이를 먼저 4파이 제곱에 그렇죠? m 밑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k2제곱이라는 게 밑으로 깔리죠. k2제곱.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이 n제곱 하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반지름은 4파이 제곱 m 그 다음에 k 요거는 뭐 순서 바꿨는데 관계없죠. nk나 km이나 그 다음에 2제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n제곱 하제곱.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유도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막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게 생각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파동성으로 구한 녀석과 V와 R을 구하고 입자성으로 구한 VR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버무려 주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가 다 끝났고요. 선생님이 이제 유도를 다 했고 보호반지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갖다 보면 이게 지금 반지름이거든. n번째 궤도에 이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요게 양자수거든. 요 양자수. 요거 빼고 지금 요게 n제곱이라는 거 남아있고 나머지 a0라는 게 보호반지름이라는데 그럼 보호반지름이 뭐예요? 보호반지름이. 이게 보호반지름이야. 얘들은 상수 처리가 되는 애들이거든. 그쵸?
그래서 얘네 왜냐면 수소 지금 요거 지금 전체 질량 같은 거 다 정해져 있잖아. 전체 질량 정해져 있고 전하량 정해져 있고 K 상수고 파이 상수고 요 하상수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뭐 보호 반지름 A0라고 놓자. 그러고 나서 반지름은 양자수의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뭐 숫자는 물론 복잡하긴 해. 뭐 좀 지저분해. 복잡하기보다는 좀 지저분한데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파동성과 입자성을 버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전자는 입자도 맞지만 파동이기도 하다. 즉 물질은 파동이기도 하다. 입자이기도 하지만 파동이기도 하다. 빛도 파동이기도 하지만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중성, 빛도 물질도 이중인격을 갖고 있다. 이게 현대물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